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소연의 김 변호사. 안 변호사입니다. 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2019년 7월경부터 시행된 이후로 약 한 3년 반 정도 지났는데요. 고용노동부 통계에 의하면 2019년 7월경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약 18,906건 정도 신고가 됐다고 합니다. 많이 신고가 됐네요. 네. 시행 첫 해인 2019년도에는 약 2,100건 정도, 그리고 다음 해인 2020년도에는 5,800건 정도 상당히 늘었죠. 그리고 2021년도에는 7,700건으로 매년 신고 건수가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한 언론기관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실제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을 때 근로자들이 대응하는 태도, 대응하는 방식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70%가 넘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그냥 참고 넘어간다, 이렇게 응답한 근로자가 대부분이었고, 실제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 신고를 했다라고 응답한 근로자는 약 1.4% 정도로 극히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 통계에 의한 신고 건수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일 수 있으나 실제 경험했던 직장 내 괴롭힘에 비하면 아주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을 하면 회사 차원에서 조치를 하거나 아니면 노동청에 진정해서 회사에 과태료가 내려지는, 이 정도 생각하실 텐데요. 근로기준법에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으로는 형사처벌 규정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형사재판을 거쳐서 유죄 판결까지 확정된 최근의 사례를 포함해서 형사처벌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네, 우선 2022년 6월 30일 경까지의 통계를 기초로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고 건수가 18,906건 정도라고 하는데, 그 중에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292건, 또 그 중에서 기소 처분된 거는 108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걸 수치로 환산하면 전체 신고 건수 중에서 노동부에서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고 또 검찰에서 해당 사건을 검토한 끝에 기소까지 이루어진 사건은 전체 신고 건수 대비 약 0.5% 정도에 불과합니다. 기소 처분까지 간 사건의 비율이 극히 일부분으로 나타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관련 법률을 보면 실제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행위는 단 한 가지입니다. 신고인 또는 피해 근로자가 신고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인사처우를 당한 경우, 그 경우만을 형사처벌로 삼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실제 형사사건화돼서 기소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당했다고 피해를 신고한 근로자를 회사 차원에서 원거리로 전보를 내린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은 결국에는 사용자에게 유죄 확정 판결까지 나게 된 사건이었는데, 사건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해주시죠. 병원이나 이런 기관에 구내 식당을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사업체가 있었는데 어느 특정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분이 상급자로부터 신고식을 강요당했다든지 이런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해서 사업주를 찾아가서 이제 호소를 한 거죠. 그 호소를 들은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을 방문해서 전체 직원을 모아놓고 이제 교육을 시키는 그런 과정에서 누구누구가 찾아와서 이런 고통을 호소했는데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교육을 진행했다는 겁니다. 그 교육은 잘 진행이 됐고 이후에 당연히 누가 신고를 했는지에 대해서 다 신상이 밝혀졌기 때문에 그 상급자의 행위는 더욱 가혹하게 진행이 됐고, 그 최초에 신고했던 근로자분은 출근하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됐습니다. 이후에 무단결근을 이유로 회사에서는 해고 처분을 했고, 물론 인사위원회가 열려서 해고 처분은 복직 명령으로 변경이 됐는데, 복직된 이후에 회사에서는 이 근로자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개의 사업체를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먼 거리, 상당히 먼 거리에 떨어진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를 보낸 겁니다. 그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이 근로자가
그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첫 차를 타고 이동한다고 하더라도 출근 시간을 맞출 수가 없고 따라서 대중교통으로는 절대 출퇴근이 불가능했고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기숙사를 강제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더군다나 더 안타까웠던 것은 근로자의 가족분 중에는 이 근로자의 간병이 필요했던 그런 가족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게 되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부당한 정보다라는 이유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 노동위원회는 당연히 부당 정보로 판정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사용주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서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피해 근로자 신고인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규정까지 두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 이 사업주가 기소처분까지 되게 됐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노동위원회에서 구제 신청을 받은 것은 잘 됐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노동청에 이제 진정까지 제기한 거죠. 내가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나를 부당한 대우를 했다라고 해서 했고 노동청도 당연히 사건을 조사한 끝에 혐의가 인정됐다고 보고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을 송치했고 담당 검사도 당연히 뭐 이 정도 사안이라면 당연히 혐의가 있고 유죄 판결까지 가능하다라는 판단하에 사건을 재판에 넘겼는데 다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정식 기소를 하지 않고 벌금 약 200만 원에 처하는 약식 기소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근데 좀 이례적으로 재판부에서 이 사건을 약식 기소로 처리하지 않고 정식 재판으로 진행을 했고 그 과정에서 그 사업주는 비록 먼 거리이긴 하지만 그 사업장이 이전 사업장보다는 훨씬 더 쾌적하고 의사소통면이나 근무의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 보더라도 절대 불리한 것이 아니다 이런 취지로 항변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재판부는 사업주가 말한 대로 전보 명령 자체만 보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으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처음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찾아가서 고통을 호소하고 이런 때 이후로 실제 전보 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일련의 과정을 보면 전혀 근로자를 배려한 조치는 하나도 없었다 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판사가 직권으로 이 약식 기소에도 불구하고 정식 재판을 열어서 결론은 어떻게 나게 됩니까? 네, 그래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찰에서는 벌금 200만 원에 약식 기소로 처분을 내렸는데 재판부에서는 이러저런 사정을 들어서 그렇게는 안 되고 정식 재판을 진행을 했고 징역 6월을 선고하면서 다만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재발 방지 차원에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네, 이 사건은 사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 유죄가 확정된 최초의 판결이기도 하고 또 검찰에서 약식 기소한 사건을 이례적으로 판사가 정식 재판을 열어서 또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이어서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언론기관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남에 따라서 모든 생활 방식이 예전처럼 대면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 관련된 이슈도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그런 사업주 또 더 나아가서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사업주에 대해서 물론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까지 두고는 있는데 형사처벌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고 사전에 아예 그런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부당한 처우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저런 관련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런 경우에는 사업주가 최대한 피해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제책과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